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그 서창고등학교 전입학하게 된 생물교사 이용선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생기부가 뭐고 학생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생기부는 전에 근무하던 학생들에서 그 포스텍에 입학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생기부가 그 포스텍 관계자들한테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친구가 이 대학에 갔는데 이 친구는 뭘 잘 챙겼는지 생각에 남으시는 거 있을까요? 네, 이 친구도 여러분이 보통 하시는 것처럼 자기 진로에 관계된 내용으로 교과 세특을 많이 꾸리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의 특징적인 점은 뭐였냐면 각 교과별로 그 교과에서 요구하는 심도 있는 활동들을 전부 다 잘 채워가지고 모든 교과 선생님이 그 학생이 자기 교과에 소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만큼 전 교과에 두루두루 심도 있는 활동을 잘 했었던 그 생기부가 그 학생이 그 영재고 출신이 아님에도 포스텍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큰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 관련 생기부를 챙길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첫째도 둘째도 탐구입니다. 실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발표나 조사 활동 같은 것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발표나 조사 활동도 중요한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라든가 어떤 활동으로 발표나 조사 활동을 다 시키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친구들과 조그맣게 교과 연계로 실험을 개인적으로 한다던가 그런 보고서를 제출한다던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창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서화영입니다. 저는 2018년 서창고에 전입해서 현재까지 6년간 서창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21학년도 1학년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들과 함께 3년을 같이 보낸 학년 부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는 비담임으로서 연구부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서창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기부가 무엇이 있었나요? 저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3년을 같이 했던 친구들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가 2학년, 3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김가희 학생의 생기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학생은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에 진학한 학생인데 이 학생의 학생부를 컨설팅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컨설팅 받을 때 학생부를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담임 선생님께 정말 고마워해야 된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생각하는 애정과 마음이 듬뿍 드러나는 생기부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 사회 교사로서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학생부의 활동들을 정말 애를 쓰면서 적어주었는데 그것이 그 종이 너머에 선생님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생님들께서 특히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적어준 학생부는 나중에 대학에서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담임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담임 선생님께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학교 생활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서창고에서 누가 어느 과를 갔는데 이건 정말 잘 챙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네, 제가 3년 동안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교육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윤서빈이라는 학생입니다. 해당 학생은 수능이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서울대에 합격하였는데 이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 1학년 때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에 창체활동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년별로 하는 프로젝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학년별 프로젝트 활동을 최대한 담임 선생님들께서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잘 적어주신 덕분에 창체활동이 잘 설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학생이 서울대에 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특히 학년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해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좀 이색적으로 적힐 수 있도록 본인의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학교의 프로젝트 활동을 잘 설계해서 해나가기 바랍니다. 학생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학생부를 기획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학생들의 삶과 연계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수행평가 활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단차 시에 학습지를 기록하는 수행평가만으로는 여러분의 학생부를 잘 적어주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수행평가를 장시간에 걸친 프로젝트로 설계하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에서 산출물을 받아서 해당하는 온라인 산출물을 토대로 한 명 한 명의 개인적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학생부를 기술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래 몇 년 동안은 계속 수행평가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을 보여주는 세특 기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네, 서창고등학교 여러분. 저는 서창고등학교에 6년간, 사실 적을 둔 것은 8년간 되면서 그 누구보다 서창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미래의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가기를 누구보다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인터뷰에도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제가 해보겠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학생부라는 것이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을 해나간다면 분명히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 동아리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의 학생부를 잘 적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선생님들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선생님께 보답하면 분명히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창고등학교 화이팅입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아름입니다. 학생들이 생기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학기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확인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랄까요? 그 방향성이 좀 잡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학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대학 한 군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근처에 부산대학교 있으면 그 부산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인재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인재상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관련하면 어떤 요소를 보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닥이 잡혔으면은 각 교과별로 이제 자기가 활동을 해야 할 텐데, 일단은 그걸 고민해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일회성 보고서 같은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탐구하고 또 그 수정을 반복해서 내가 좀 더 발전을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의 보고서보다는 하나의 주제로 수업을 했으면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연계성을 두고 연관을 지어서 활동하고, 그 활동을 뭐 수업시간 활동 또는 수행평가 이런 거에 자기가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발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활동한 걸 바탕으로 뭔가 궁금해진 게 있다 하면 또 탐구를 하고, 그 탐구에서 또 뭔가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던가 더 알아봐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탐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활동을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겠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을 한다면은 그건 일회성 보고서가 아니라 전체 한 학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부를 쓰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학교의 인재상은 대부분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공통적으로 원하는 인재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도 있어야 되고 주도적인 탐구 역량, 열정이 있어야 되는 학생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쓸 때 일단 제일 먼저 학업 역량, 우수한 학생은 진짜 우수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수하다라는 걸 드러내서 쓰는 거.
뭐 영어는 예를 들어서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독해 능력, 탐구 능력 이런 걸 다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담길 수 있도록 활동을 제가 구성을 해야겠죠.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를 하고 그 내용이 담기게끔 이제 반영되게 아이들을 활동을 이제 해 나가게 하는 것. 그게 제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꾸준한 거. 뭐 일회성,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회성 아니고, 한 학기 내내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탐구의 지속성과 성실성. 네. 그런 거를 저는 주목해서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성적이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1등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 시간만큼은 충실하게 해서 그 시간에 많은 걸 얻어간다면은 그게 다 학생들의 기록이 되고 어떻게든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각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또 써줄 수 있는 말들이 다르니까 과목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하는 말씀 잘 듣고 잘 따라서 학교 활동을 성실히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생기부가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이제 약학대학을 진학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자기 생기부를 샘플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서나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배우는 내용으로 이제 수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진짜 더 깊게 탐구하고 싶은 아주 작은 내용 같은 거 그런 거 여기서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예시나 아니면 관련된 다른 개념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실제로 진짜 궁금해서 논문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찾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가져가니까 선생님이 좋다고 교과 세특에 덧붙여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교과 시간 이외에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찾아봤다. 그리고 주로는 독서를 책에서 많이 그런 걸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이제 이 학생은 수업 시간 이외에도 이런 내용들을 주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게 드러나서 좀 좋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기억에 좀 남는 생기부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누가 어느 과를 갔는데 이건 정말 잘 챙겼다 이런 학생이 있었을까요? 보통은 재작년 졸업생들을 보면은 이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계열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교과 외의 활동으로 뭐 멘토링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또래 강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열어가지고 뭐 본인이 잘하는 과목을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활동을 정규적으로 했다고 해요. 진짜로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니까 생기부도 생기부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걸 가르쳐보고 하면서 더 그 진로에 흥미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그 진로를 준비하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애들이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국어, 문학 쪽에서 주제에 맞는 세특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세특 활동을 일단 추천을 해주자면 문학은 사실 작품이니까 그 작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비판적 사고력이랑 엄청 긴밀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보다는 이제 소설 이런 것들을 읽고 그 사회 배경을 조사를 한다던가 그 시대를 뭐 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연계 작품을 조사를 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이제 기르는 그런 활동.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런 수행평가 활동 같은 거 그런 거 일단은 성실히 하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학년 애들한테는 2학기에 독서가 있어요. 독서라는 비문학 과목이 있고 3학년들은 이제 화법과 작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들은 문학 작품 말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지식이 되게 많잖아요. 비문학 지문을 보면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런 종류의 글이 나와요. 과학, 인문학, 뭐 미술 이런 것들. 그러면 국어 시간에도 본인이 원하는 진로나 관심사에 관련된 그런 비문학 지문을 얼마든지 찾아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읽은 이후에 그것과 관련된 개념을 다른 책, 다른 도서를 빌려가지고 연계를 해서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하고 그 독서 일지나 기록장을 적는 활동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창고등학교에서 지금 3년째 근무 중인 김소윤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창고등학교 와서는 1학년 수업 1년, 그리고 2학년 확률과 통계 수업 1년, 그리고 올해 다시 1학년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서창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기부가 서창고등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생기부는 제가 2023학년도에 1학년 수업 맡았을 때 이제 주제탐구 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받았었는데 두 가지 보고서가 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보고서가 사실 기억이 그리고 인상 깊은 보고서라면 생기부가 자연스럽게 누가 읽어도 이 친구 굉장히 인상이 깊다, 너무 기억에 남는다 하는 생기부가 따라와요. 그래서 사실 보고서의 질이 좋아야지 기억이 잘 남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예시를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친구는 수학 독습법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 내용 중에서 손익분기점이 대수학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인상을 받아서 이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자기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 손익분기점이 학교 축제 코스에서 어떻게 좀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자세하게 좀 탐구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예시로는 손익분기점의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직접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요인들을 좀 직접 설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고정비용 등등 이제 직접 계산을 해서 손익분기점 값을 도출했었는데, 여기서 끝나면 사실 인상이 안 깊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필요한 직선의 반정식 개념을 이용해서 고정비용 반정식, 변동비용 반정식, 뭐 총비용 반정식, 대출 반정식 등을 직접 도출했고, 이 도출한 결과를 그래프로 직접 나타냄으로써 자기가 식을 계산해서 얻은 결과와 그래프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가 똑같은 것까지 확인을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1학년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첫 번째 예시고, 또 두 번째 친구도 이제 이때 2003년도 1학년 친구인데 지금 현재 3학년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바코드 숫자, 우리 여기 바코드 이런 거 보면은 밑에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가 어떻게 좀 생성이 되냐, 이 숫자들 사이의 관계에 함수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함수 주제로 삼아서 그 함수식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고, 이 함수식을 통해서 그래프까지, 이 함수식에 대한 그래프도 직접 이 친구 데스모스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와 식의 역량, 그러니까 그래프도 그려보고 식으로도 한번 작성해보고, 이런 좀 융합적인 측면에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인상 깊은 보고서가 뒷받침되어야지 생기부 내용이 기억에 잘 많이 남더라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다른 학교에 있었을 때 받았던 2학년 대상을 받았던 그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대파를 직접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본인이 직접 키운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고서를 좀 참고를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대파의 키를 이렇게 표로 이제 작성을 했고, 그래프로 나타냄으로써 이 대파 성장 곡선을 2분계수 평균 변화값과 순간 변화값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잘 나타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이제 인상이 많이 깊었어가지고 생기부가 되게 잘 써졌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수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활동이나 탐구 주제를 추천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1번 내용에 대한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활동이나 탐구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진로가 조금 다름에 따라서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바가 크지만,
수학 관련 진로라면 아무래도 본인의 수학적인 역량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활동이나 주제라면 다 괜찮아요. 주제의 질이라든가 활동의 질이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대파를 키워본다 하는 이런 정말로 사소해 보이는 활동일지라도 이제 여기서 본인이 어떤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좀 수학적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제 이런 활동의 구조가 좀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활동의 주제나 그런 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양한 그냥 실생활,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수학 공식들이 있으면 거기서 좀 출발해서 내가 문제 상황에서 필요한 값을 그래프나 식이나 아까 이용했던 고조 프로그램도 활용해서 그걸 좀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잘 드러나기만 하면 어떤 활동이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천하는 바는 수학적인 이런 활동에서는 데스노스나 지오지브라, 알지오데스, 몰프람 등등 고조 계산 프로그램들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적절히 활용해서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창고 학생들에게 한마디 정말 서창고등학교 있으면서 되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경험해보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항상 학생들에게 나도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을 같이 해나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